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 현재 촬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험 디데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오늘 저녁이고요. 이제 오늘 다 갔고, 이제 목금. 네, 남았죠, 지금. 네.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가 남았어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 역시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 공부하고 붙은 시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물류관리사가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데 기출만 잘 판다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파이팅이고요. 8번까지 했고요. 이제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반드시 풀어야 할 계산 문제로서도 가지고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게중심법 문제고요. 말 그대로 이제 수요량, 위치좌표인데 단 이번 문제는 공급은 없고 수요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급 없이 수요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폼을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 폼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 이거 9번 문제 9번 네, 좀 넓게 쓸게요. 좀 네, 9번이고요. 분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에 수요가 1 플러스 2 플러스 4 수요 1, 2, 3, 4가 밑에 깔리고요. 위에도 똑같이 수요 그대로 2, 3, 4를 올려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숫자부터 먼저 하면 수요량이 우측에 맨 우측에 200, 100, 200, 500 있죠. 200, 100, 200, 500 이렇게 깔렸고요. 똑같이 올려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X좌표, Y좌표 둘 다 구하는 문제인데 자, X쪽에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Y쪽도 잘 겹치는 건 안 보여요. 네, 그 X를 구한다. X를 구한다는 거. 그러면은 위에다가는 수요 200을 그대로 올려주죠. 올려주면서 네, 곱하기 X 곱하기 20 플러스 또 수요 100 올려주면서 수요 2에 있는 X 곱하기 60 또 수요 200 올려주면서 200 여기 이제 80 또 올려주면서 500 올려주면서 곱하기 몇이에요? 120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폼을 기억해야 돼요. 폼. X 좌표꼴 올립니다. 왜냐고요?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값.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나온 값. 나누기에서 나온 X가 몇 번이에요? 미리 구해보니까 답이 4번. 86. 네. 요거. 계산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왔는데, 계산 한번 해보죠. 네. 200, 100, 200, 500. 더하면 200, 200, 200, 100, 200, 500. 1000이네요, 1000. 그럼 정항상 86,000이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200 곱하기 20, 100 곱하기 60, 200 곱하기 80, 500 곱하기 120, 마지막에 GT키 누르면은, 네, 86,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86 끝.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답 4번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문제가 사실 예전에 한 15년도, 17년도 그때쯤 나왔던 문제고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문제인데 네,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 10번 문제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면 가져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풀이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틀만 알면요, 그 폼만 알면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저랑 같이 보실게요. 자동 창고 시스템 ASR에 화물을 처리하는 SR 스토리지 트라이벌 장비의 단일 명령 밑줄이고요. 수행시간 3분 동그라미 할게요. 이중 명령 밑줄이고요. 수행시간 5분. 그렇죠? SRS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별표. 1시간은 분호로 치면 60분이죠. 처리해야 할 저장과 반출 지시가 각각 10건 동그라미 할게요. 그 중에서 이중명령으로 60%가 우선 수행되고 60% 우선 밑줄입니다. 나머지는 단일명령으로 수행. 나머지에다가 40% 적어주세요. 60%가 이중명령으로 가장 먼저. 그럼 나머지는 40%겠죠? 네. 할 때 SR 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주제가 먼저 평균 가동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평균 가동률. 일단 평균 가동률을 구한다는 문제고요. 가동률을 구한다는 건요, 가동률 구하는 거는 총 가동 시간에 폼 그대로 흡수하세요. 실제 가동 시간이에요. 실제 가동 시간. 네. 그리고 곱하기 100. 왜 100이에요? 100분율을 구하는 거니까요. 네. 요게 값이에요. 네.
세팅부터 해야 돼요. 세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일 명령이래요. 단일 명령. 자, 1번. 단일 명령. 여러분, 단일 명령은요, 명령을 한 번만 내리면 돼요. 이거 해. 그러면은 저장 반출해요. 단일 명령. 네, 단일 명령. 네, 단일 명령은요, 한 번이 1회예요. 한 번 말하면 그걸 한 번으로 쳐요. 1회로 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의 이중명령. 이중명령. 이중명령은요, 번이 1회예요. 그러니까 이중, 명령을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가요. 저장가, 단일 명령은 이거 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장 반출을 동시에 해요. 딱딱. 이중명령은 이거 해, 저장만 해요. 한 번 더 해, 그럼 반출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에요. 두 번 명령을 내려야 그게 1회로 쳐요.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이 몇 건이랬죠? 저장건. 반출도 건. 세팅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이라 1시간. 1시간 동안. 1시간이란 게 총 가동 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동안 가동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에서 실제 얼마나 했냐? 1시간은 60분이죠. 60분. 네. 그 다음에 이중명령. 이게 이중명령 각각 10건이고요. 4번. 이중명령이 뭐래요? 이중명령이 우선이고요. 이중명령이 먼저예요. 이중명령이 우선 처리예요. 우선 처리. 몇 프로라고요? 60%. 그럼 여러분, 전체 100%에서 이중명령이 60%니까 그럼 단일명령은 몇 프로란 소리예요? 40%.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딱 세팅 값이 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제끼세요. 네, 제끼세요, 그냥. 근데 저는 해보니까 평균 가동률 출제가 되면은 숫자만 바꿔서 내더라고요. 숫자만. 예. 평균 가동률을 구하는 문제라면 숫자만 바꾸니까 패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중명령이요. 얘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고요? 우선이니까요. 자, 이중명령은 보시면은 두 번이 한 번이에요. 즉, 이중명령에 저장, 반출이 있죠? 저장과 반출. 각각 10건이래요. 10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단일명령이었다면요. 단일명령이면 똑같이 저장, 반출을 쓰잖아요. 똑같이요. 예, 같이 보세요, 이렇게요. 저장 10건, 반출 10건. 지금 단일명령과 이중명령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단일명령은 한 번 말하면은 저장, 반출을 바로 동시에 해버려요. 예. 한 번 명령 내리면은 저장, 반출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은 10건이니까 한 번 말할 때마다 한 건씩 그대로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총 합산이 돼서 20회를 명령을 내리면 돼요. 얘 10번 내리면 돼요. 한 번 명령했을 때 한 가지를 수행하니까요. 네, 10번. 네, 그래서 20회라는 게 기록이 돼요. 명령 횟수 20번. 그런데 이중명령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요거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한 게 1회예요. 한 번 한 게 1회예요. 단일명령은 한 번만 명령 내리면은 한 번씩 해요. 하나 하고 하나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명령을 내리면은 하나밖에 안 하고 두 개를 동시에 저장하려면 명령을 2번 내려야 돼요. 반출하려는 것도 반출도 명령을 2번 내려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더 라스트. 단일 명령은 한 번만 명령 내려도 저장 다 하고 반출 다 하는데 똑같이 저장과 반출을 명령 내릴 때 이중 명령은 2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2번을 하는 거니까 20회였다면은 2번이니까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예. 2중이기 때문에. 단일과 똑같은 전제인데 20번 똑같이 명령을 내린다면 20회. 단일은 10, 20. 10, 20이지만 2번 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주라는. 그럼 총 몇 번이에요? 10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2중이니까 나누기 2, 2중이니까 나누기 2. 따라오세요. 10, 20. 10, 20이지만 2중이니까 나누기 2.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갑니다. 이중명령 10회 나왔고 단일명령 20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중명령 10 곱하기 단일명령 20 곱하기 요겁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0.4, 네, 0.4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요거 지우고 이렇게. 안 헷갈리시게 여기다가 저장 10, 10건, 반출 10건, 20, 20, 2중이니까 나누기 2, 10회 끝. 그럼 몇이에요? 6, 8 맞나요? 6과 8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단일 명령 수행 시간 몇 분이라 그랬죠? 두 번째 줄에 단일 명령 수행 시간 3분. 그리고 이중 명령 수행 시간 어디예요? 5분. 맞죠? 5분. 30, 24 합치면 54. 요게 실제예요. 54 그대로 올려주세요. 곱하기 100. 6, 9, 54, 90% 끝. 답은요? 4번.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단일 명령이든 이중 명령이든 저장 10건, 반출 10건은 세팅하세요. 근데 단일은 그대로 20, 이중은요 그대로 20을 하되 이중이니까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10 된다는 거. 10회. 느낌 오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쓴 대로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은 당연히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땡큐고요. 아리가또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개념만 알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X여도 되는데요. 일단은 답은 4번이고요. 11번에 10번도 답이 4번, 9번도 답 4번, 10번도 답 4번, 11번도 보시면은 창고 저장 위치 할당 방법. 예전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건데 임의 저장 그리고 지정 위치 등급별 저장이 있는데요. 4번이 틀렸고요. 등급별 저장은 5번이 그 정의가 맞아요. 등급별 저장 방식에서 동일 등급 내에서 저장 위치는 임의 저장 방식으로 결정된다는데 등급별 저장 방식은 보관 품목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 하는데 등급별 가치라고 해주시고요. 4번이긴데 이 문제는 그냥 X 해주세요. 이 문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습니다. 과감하게 패스해주세요. 이건요. 계산 문제는 꼭 가져가 주세요. 12번째 문제입니다. 12번. 네, 넘어갈게요. 큰 계산 문제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폼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적층렉.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파트고요. 옳은 것은 자, 일단 아시겠지만 적층렉은요. 일단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렉인데 적재. 12번. 일단 내용은 적재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고 적재. 예. 그리고 또는 복층 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층고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번 천장이 높은 단층 창고 등에서 단층, 층이 없는 단층인데 천장이 높다. 그걸 복층이라고 하죠. 복층이 아니라 그냥 층고가 높다 그러죠. 예. 그래서 창고의 화물 적재 높이와 천장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적층렉의 정의예요. 그래서 높은 단층 창고. 뭐가 높아요? 층고가 높은 거 혹은 높은 천장.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직선으로 밑줄 할게요. 수평 이동하는 렉 키워드예요. 수평 이동하는 렉. 이렇게 레버를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동렉이라고 하죠. 이동렉이라고도 하지만요. 뭐라고도 해요? 예, 모빌렉이라고. 모빌렉. 일단 답은 1번이세요. 네. 3번 키워드 롤러 휠 맞죠? 선입선출 밑줄이고요. 롤러 휠. 네. 선입선출. 이거를 유동렉, 네, 움직임이 유동렉이라고 하고요. 4번에 렉 자체가 수평 수직 방향으로 회전 동그라미예요. 회전이면 회전렉이에요. 그냥 키워드예요. 회전렉.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파이프 목체 등 장척물 보관 밑줄에 장척물 보관. 네. 그 다음에 렉 구조물의 암 설치, 장척물 밑줄이고요. 암이라는 게 이렇게 일자가 된 거, 이렇게요. 네. 캔틸레버렉이에요. 캔틸레버렉. 근데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암렉, 장척물, 이렇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크로스도킹 밑줄입니다. 크로스도킹. 같이 보시면은 13번. 네. 크로스도킹. 자, 여러분. 크로스도킹 키워드는요. 크로스도킹. 이것만 가져가세요. 일명 CCD. 첫 번째. 네. 통과형 수배송 기법이에요. 통과형 수배송 기법. 두 번째, 월마트가 창시했어요. 미국의 월마트 창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창고에 보관하지 않아요. 보관하지 않고 X.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무슨 기능만요? 환적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흔히 말하는 뭐예요?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요. 재고 회전율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하지 않으니까 큰 규모 창고는 불필요하겠죠. 어차피 보관하지 않는데 창고가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고는 불필요. 이렇게만, 크로스토킹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더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13번의 정답은요, 2번. 물류센터에 옳지 않은 거죠? 물류센터의 재고 회전율이 감소. 회전율이 아니죠? 회전율이 증가. 정답은 2번. 끝.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는요, 창고에 관한 설명이죠.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예. 3번의 리스라는 거는 임대, 임차, 빌리는 건데 정작 자기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자, 3번은요, 자가 창고예요. 자기 화물입니다. 자가 창고입니다. 답은 3번 끝. 의외로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네, 쉬운 문제. 예,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끝. 자, 여러분. 15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창고의 기능이라고 나왔죠. 15번.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딱 논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네,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네, 4개. 네, 다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16번인데요. 보시면은 창고 관리 시스템 WMS라고 했죠. 상당히 여기서부터는 계속 문제가 쉬운데요. 옳지 않은 거 부정적인 멘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공감하실 건데 1번 창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1번 화물 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아니면 낮아진다? 낮아지겠죠, 당연히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예. 나머지는 다 좋은 말이죠. 1번 찍으시면 돼요. 16번에 1번. 네. 간단하죠, 아주. 1번.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 17번. 보시면은, 오더 피킹. 우리 시험에서 당연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더 피킹. 보시면은, 1인 1건 피킹 1번에, 피커가 한 건의 주문 전표에서 요구되는 물품을 모두 피킹한다. 혼자서 한 건을 전부 피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2번에요. 총량 오더 피킹이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건 주문마다 물품을 피킹해서 모은다. 한 건 주문을 모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금 나온 거예요. 1번에. 2번도 1인 1건 피킹이에요. 총량 오더는 뭐예요? 총량 오더는 주문건, 총량 오더. 주문건 전부를 모아서 피킹이에요. 주문건 전부를 모아서 피킹합니다. 전부를 모아서. 그러니까 2번의 총량 오더는 이거 총량 오더. 이게 총량 오더고요. 네. 한 건의 주문마다 하는 건 1인 1건. 1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발표입니다. 이 문제 이거 중요한데요. 시계열 분석법에 관한 설명 18번째. 이거는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요 예측 기법이고요. 수요 예측 기법에 정성적 기법이 정성적 기법이 있어요. 정성적 기법. 주관적. 그 다음에 정량적 기법이 있어요. 정량적. 객관적. 근데 이 정량적 기법에 있는 게 바로 시계열 예측이에요. 시계열 예측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시계열 분석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법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동 평균법이 있고요. 단순 이동 평균법. 네. 가중 이동 평균법이 있고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지수 평활법이 있어요. 지수 평활법.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열 예측법은요. 이 시계열 예측법은 일단 정의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 따라 미래를 정확히 말하면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수요를 예측.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시간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이게 발생해요. 변동 요인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변동 요인이라는 건 뭐냐? 4가지. 경향 추세 변동. 아마 여기를 문제 낸 것 같아요, 보니까. 경향 추세 변동. 저는 안 보이지만 글자 보이시죠? 네. 목소리만 나가는 강의입니다. 순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불규칙 변동. 근데 이 불규칙 변동은 무작위라고, 랜덤. 무작위라고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순환 변동은요, 예측의 중장기 예측이고요. 계절 변동은 단기. 이렇게 기간적으로도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요거 가지고, 요 변동 요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네. 1번, 시계열 분석법에는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화법 있고요. 2번에 수준은 추세, 계절, 순환, 무작위라는 말이 있고, 이게 바로 불규칙인데, 이것을 제외한 평균적 수요량을 의미한다. 사실 2번 문장은 맞아요. 근데 그냥 가볍게 가져가도 돼요. 사실 2번 문장이 되게 시계열 분석법에서 잘 안 나오는 문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예,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문장 보고요. 3번, 추세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 추세, 감소하거나 감소 추세, 이런 경향을 말해서 추세, 경향 추세. 네. 4번, 계절적 요인은 수요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반복. 우리 계절은 반복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5번, 순환적 요인은 순환 변동을 말하는 건데요. 단기간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수요 변화이다. 일단 순환적이 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규칙적인 거지 불규칙은 아니기도 하고요. 단기가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중장기. 예, 중장기. 일단은 크게든 순환적이 불규칙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 19번입니다. 여러분 요거. 네. 정말이지 시험 시간만 더 남았으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고 정리할 게 많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MRP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5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19번 MRP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카메라에 촬영 가능 시간이 자꾸 체킹되는데 지금 찍고 있는데 35분 정도 더 찍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게 아마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워야 되는데 용량을 제가 그렇습니다. 자, 19번 MRP. 내일은 아침을 좀 많이 먹고 점심을 안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제 점심시간에 좀 텀이 2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한 2개 정도를 빨리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보관하용은 다 완성을 하고 법규 하나까지 들어가고 최대한 법규를 빨리 완성하는 게 여러분을 돕는 길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눈이 감깁니다. 네, 눈이 감기고 지금 이 공간에는 저와 조금 날파리 한 마리가 좀 날아다니네요. 네. 자, MRP는 일단은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얘를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재 소요 계획. 자재 소요 계획은 일단은, 네, 그렇죠. 원자재. 다른 말로 부품을 관리해요. 부품 관리. 네. 이 원자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색깔이 자꾸 다채롭자니까 좀 심심하네요. 이 원자재를 이렇게 불러요. 종속적 수요라고 해요. 종속적 수요라 그래요. 종속적 수요. 피를 구성하는, 요 MRP를 구성하는 입력 요소가 있어요. 입력 요소. 또는 투입 요소. 인풋이라고 하죠. 투입. 3가지가 있습니다. MPS, IRF가 있어요. 늦었다 생각 마시고 그냥 많이 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주생산 계획. 제가 ERP도 강의하거든요. MRP도 강의하는데 자재 명세서, 재고 기록철 또는 재고 명세서라고도 해요. 철저하게 우리 MRP는 그렇죠. 계획 생산이에요. 네, 계획 생산입니다. 요거 한번 딱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자재 소요 계획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 여기 보시면은 재고 수준은 항상 적정 재고예요. 딱 필요한 만큼 적정 재고. 필요한 만큼이냐? 주 생산 계획을 딱 세우니까요. 생산 계획을 딱 세우니까 적정 재고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 적정 재고 유지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1번, MRP는 주생산 계획을 기초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성 부품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계획한다. 왜냐고요? 계획 생산이니까요. 2번, MRP 시스템은 주생산 계획, 자재 명세서, 재고 기록 파일, 영어로까지 적었습니다. 요것이고요. 이용합니다. 맞고요. 3번, MRP는 재고 수준 최대화, 아니죠. 최대화예요? 적정 재고예요? 적정 재고. 그렇죠. 3번 틀렸습니다. 재고를 최대화한다는 거는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4번과 5번은 맞는 말이고요. 벌써 시간이 밤 10시가 다 돼갑니다. 네. 하긴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수험생이 더 힘든 거니까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건 진짜 리스펙합니다. 네. 저도 그래왔고요. 자, 답은 3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20번부터는 제가 별거 없으면 40번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호흡으로 쫙 가고요. 내일 끝내버리고요. 내일 점심 먹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끝내버리고 바로 저녁에 또 내일 저녁에는 물류법규 절반 치고 금요일날 낮에 절반 쳐버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전 이제 이거 딱 영상 촬영 마치고 빨리 가서 자막을 넣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어도 제가 저번엔 자막을 못 올린 게 편집 못한 게요. 편집 프로그램이 또 갑자기 뻐그러져가지고 또 제가 편집도 해가지고 10몇 분대로 줄였는데 그 지운 거 제가 표고리 있는 거 다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편집 못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빨리 이제 이거 마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또 다음 촬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